트럼프 이야기 나왔으니까 머스크까지 좀 연결해서 기사 좀 볼까요? 네. 머스크 기사는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준비한 기사고요. 일단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게 바로 머스크가 또 요즘 가장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. 우주. 바로 우주 산업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개발 업체가 바로 스페이스 X입니다. 이 로켓 발사 시스템을 스타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. 이 우주선 발사에 드는 비용이 현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가디언즈가 지금 살펴봤더니 2024년에 과학 분야 주요 성과 중에 하나로 이 스타쉽의 시험 발사 성공을 꼽았는데 그게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. 이때 이제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당시 사이언스에서는 작년 10월에 스타쉽 시험 발사와 또 1단의 이 메가 부스터 착륙 성공에 대해서 이 우주에서 과학 연구를 하는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게 됐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.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봤더니 스페이스 X에는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펠컨 9과 펠컨 헤비 로켓을 이용해서 이 음. 궤도에 탑재지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 10분의 1로 음. 낮췄습니다. 한마디로 원래 이게 부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거를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음. 굉장히 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만약에 이제 올해 내로 1단뿐만 아니라 2단, 그러니까 지금은 1단만 재활용이 되거든요. 근데 음. 2단까지도 재활용이 가능한 이 스타쉽 로켓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비용이 10분의 1에서 또다시 10분의 1로 또 절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이 나사의 기존 SLS 대비했을 때는 100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엄청 합니다. 좋네요. 굉장하죠. 어. 네, 일회용 로켓을 쓰는 게 바로 SLS거든요. SLS가 우주 발사 시스템인데 여기는 지금 일회용 발사 로켓을 음.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수십억 달러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머스크의 스타쉽 시스템에서 1회 발사 비용을 이 1,0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이제 가디언즈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면 뭐가 좋은가 좀 음. 더 살펴봤더니 우주 탐사 비용이 낮아지면은 이 화성에 탐사선 하나를 보내는 정도에서 그치지가 않고요. 탐사선 선단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성을 무더기로 보내서 우주에 거대한 만원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 음. 한마디로 줄인 돈으로 더 다른 다양한 탐사가 데다가? 가능한 거죠.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지고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스타쉽 그리고 스페이스 X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화성에 개척자들을 보내서 최대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식민지를 음. 만들겠다라는 큰 구상까지 품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놀랍죠. 그러니까요. 거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세계잖아요. 그쵸? 사람들이 뭐 가서 산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. 그런데 이제 여기를 가장 최종 목표로 좀 삼고 있지 않나라는 네. 생각도 좀 들긴 해요. 그래서 사실 가장 크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율주행도 있지만 네. 여기도 스페이스 X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원래 국가 주도 사업으로 그쵸. 우주 사업을 좀 선도를 해 나갔다면 이제 분위기 자체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변화 속에서 머스크가 키를 잡는다? 그렇다면 특히나 선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타쉽을 이미 6차례 시험 발사를 했었고 네. 앞서서 우리 은뱅커 언급 드린 것처럼 5차 그 젓가락 팔로 네. 그 로켓을 다시 회수하는 요거 이제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. 6차에서는 이제 안 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5차에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특히나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년 안에 이제 스타쉽으로 화성 무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4년 안에 유인 우주선을 보낼 것이다라고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안에는 우리 우주선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저 너무 타보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. 예. 근데 좀 미지의 세계라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. 저는 거기 가서 거기서도 외신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일단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이 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했는데
은비앵커는 거기서 이제 외신 방송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네. 사실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실 화성의 환경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이다. 이런 이야기들도 음. 많이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이렇게 아무리 꿈을 펼친다 하더라도 사실 이 구상이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지구에서 화성 사이 평균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2억 2,500만 킬로미터래요. 감이 안 잡히는데요? 그러니까요. 이게 너 네. 그냥 딱 봐도 너무 멀잖아요. 안 보이죠. 네. 그래서 그리고 또 화성에는 이미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. 네. 인간 살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기압이 지금 지구의 1%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. 보내는 게 다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쵸. 지금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지금 집을 짓고 제가 이제 외신 방송도 하려면은 건물도 올려야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될 통신 이런 텐데. 것도 해야 되잖아요. 아 맞아요.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. 어. 뭔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뭐 '불가능하지 않을까.'라고 그러니까. 하지만 사실 뭐 작년에 또 갑자기 CES 얘기가 나오지만 CES가 작년에 AI의 등장이었지만 음. 지금 AI가 일상화가 됐잖아요. 그쵸. 그런 것처럼 뭔가 엄청난 기술이 나오면서 음. 화성의 식민지 개척 이게 마냥 또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환경을 개조하는 데가 좀 걸릴 것 같긴 해요. 그쵸. 음. 환경을 뭔가 새로운 신기술로 개조를 한다면 이 머스크가 오히려 그럼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네요. 그쵸. 민간 주도로 가게 되면 특히나 더 선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기후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. 네. 여기서도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뭐 해일, 뭐 폭풍 이런 일 너무 많이 그쵸.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그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우주로 가는 게 방법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거든요. 하긴 우주에 가면 해일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? 뭐 그렇지 않을까요? 그쵸. 일단 맞아요. 참 최근 들어서 이 미세먼지며 이 뭔가 지구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머스크도 이런 걸 생각하고 뭐 화성 식민지 개척 얘기를 하는 음. 게 아닐까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타쉽이 우주 과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음.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. 음. 머스크가 또 우주만큼 또 공들이고 있는 쪽이 또 FSD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요쪽도 아주 짧게 시간상 길게 못할 것 같고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 13 버전이 나왔는데 이제 뭐 네. 거의 이전에 있었던 그 안개 뭐 기후가 안 좋았을 때 잘 안 보였던 부분들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FSD를 좀 더 키우게 된다면 머스크의 꿈은 FSD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쵸.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일단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완전 자율주행. 음. 제가 이제 외신 보도를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차량의 FSD 기술뿐만 아니라 음. 환경이 그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차들도 다 돼야 되죠. 네. 뭐 장치를 장착을 한다거나 신호체계도 뭐 전자 시스템을 어떤 걸 장착을 음. 해야지만 완벽하게 진짜 스마트 시티처럼 이렇게 음. 돼야지만 그 다음 기술이 이제 도래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기술적인 거는 음. 다음 단계가 금방 오지 음.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맞아. 그리고 FSD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제는 차량 시스템의 잘못이고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머스크의 꿈을 봤을 때는 전기차, 로보택시를 값을 좀 내리는 거죠. 오히려 그 값은 좀 내리면서 공유 개념으로 바꾸고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가장 큰 원대한 목표가 아닐까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FSD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의 흐름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